블록체인계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편파적인 방송, 업계의 내밀한 속내를 시원하게 파헤쳐드리는 사심 토크입니다.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치열한 코인판 선봉장에서 일하고 계신 이분들입니다. 두리안 블록체인 센터 박재준 센터장, 비트소닉의 신진욱 대표, 플레타의 박승호 대표 세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실무자 회의 주간 회의로 어떤 안건들이 올라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시장 전문가들은 대규모 매수세에 이은 트레이딩 봇의 매입 또는 주요국의 양적 왕화 정책 혹은 내재 가치 상승에 따른 반등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검찰이 블록체인 협회와 국내 거래소의 암호화폐 주소 조회 시스템 개발을 협조 요청했습니다. 암호화폐 범죄 근절을 목적으로 구체적 내용을 미공개인 상태에서 엇갈린 업계의 반응과 향방이 주목됩니다. SEC 가이드라인이 어떤 경우에 암호화폐가 증권에 해당하는지 제시했습니다. 법률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 가능하고 또 법적 구속력이 부재하다는 이야기가 거론됐습니다. 부테린과 루비니가 암호화폐를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암호화폐의 본질적인 가치와 지속 가능성이란 주제로 격론이 펼쳐졌습니다. 네, 이번 주도 흥미로운 안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세 분은 어떤 이슈에 눈길이 가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먼저 박재준 센터장님, 어떤 안건이 가장 눈길이 가시나요? 네, 오늘 제일 눈에 띄는 주제죠. 두 개인데 하나는 이제 암호화폐 주소를 추적한다는 검찰 공문이 스캔된 이미지가 돌아다니면서 뭔가 굉장히 위화감 같은 느낌도 좀 들고 업계에서 긴장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주제, 그 주제가 이제 가장 지금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사실 그만큼 위협적이지 않아서 주목을 못 받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건데 SEC가 이제 토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물론 이 가이드라인은 이제 SEC 위원회 차원에서 내놓은 게 아니고 사무국 차원이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법적 실행령이나 이제 구속력이 없는 상태고 또 실행 방안 자체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나 큰 반향이 있을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만들면 토큰으로, 그러니까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제 이런 가이드라인을 내놨다는 거죠. 이제 이런 의미에서 SEC의 가이드라인도 큰 의미가 있죠. 근데 이제 무엇보다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건 암호화폐 주소 추적 시스템, 이 협조 공문이 아닐까 싶네요. 네, 두 번째 또 세 번째 안건이 관심이 간다고 해주셨지만 암호화폐 추적 시스템 이 부분이 가장 좀 눈길이 간다고 해주셨습니다. 자, 신진욱 대표님은 오늘 어떤 안건에 눈길이 가는지 궁금한데요. 어떤 안건이 가장 눈길이 가셨나요? 네, 저는 두 번째 이제 암호화폐 주소 조회 시스템이 아무래도 이번 한 주간 좀 사람들을 조금 염려스럽게 만든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거래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가지고 좀 안심을 시켜드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 안건만 딱 픽해 주셨어요. 자, 마지막으로 플렉타 박승호 대표님께서는 어떤 안건 픽해 주실지 궁금하네요. 네, 저는 우선은 이제 부테린, 루비니 암호화폐 두고 설정을 오늘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이제 디코노미 현장에 제가 있다가 지금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현장 열기도 굉장히 뜨거웠고 관심도가 아직 식지 않은 게 행사장에서 느껴져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요. 그리고 또 눈길이 가는 거는 이제 암호화폐 주소 조회 시스템 부분이 눈길이 갑니다. 그게 현재 진행이 된다면 결국에는 국내 주소나 국내 대상으로 진행이 많이 될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오늘도 세 분께서 공통적으로 한 안건을 또 픽해 주셨습니다. 검찰의 암호화폐 거래 주소제 추진에 관련된 안건을 픽해 주셨는데요. 그럼 이 주제로 오늘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주제, 검찰 암호화폐 거래 주소제 추진, 암호화폐 제조권 진입 기대해도 될까? 이 주제가 픽됐습니다. 네, 이야기를 이제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검찰이 개발하겠다고 밝혔죠. 암호화폐 주소 조회 시스템. 과연 이 정체가 무엇인지 먼저 조금 정의를 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신진욱 대표님께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해당 공문을 직접 수취한 상태가 아니라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가지고 이제 상황을 해보면은 기존에는 저희도 이제 경찰을 통해서
협조 공문들이 이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특정 케이스에 보면 아무래도 공문이다 보니까 오는 공문에 네. 이제 특정 주소를 이제 조회해달라는 이제 요청이 있어요. 네. 그 내용에 근데 그 도장을 찍어서 오다 보니까 그걸 다 일일이 스캔을 해서 다시 와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긴 암호화폐 주소를 다시 또 입력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 과정 내에서 기간이 이제 굉장히 또 오래 걸리고 그런데 이게 비합리적이기도 하지만 근데 또 공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경찰에서 오는 건지 검찰에서 오는 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도장도 다 찍혀 있어야 되고 뭐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었던 건데 네. 이런 편의를 위해서 아무래도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고 만들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을 결국에 이제 만들려면 단순 이 주소가 어떤 암호화폐 거래소의 주소인지 확인을 하려면 결국에는 이제 중앙 시스템이 있고 네. 그 중앙 시스템을 통해서 결국에 만약에 20개의 거래소가 연동이 됐다 그러면은 20개의 거래소에 다 일일이 물어보는 방법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그 과정 내에서 아무래도 그 거래소는 그 서버를 아무래도 그 본업이 아니다 보니까 서버 운영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서 운영이 이제 잘 되게 만드는 방법도 이제 중요하고 강제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강제성이 없다면 이걸 계속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한 편의를 위해서 좀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 더 해서 주소를 조회하려면 결국에 그 주소가 어떤 코인인지 심볼명을 같이 실어서 아마 그 물어볼 텐데 네. 심볼명이 거래소마다 사실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엔 같지만 어느 경우에는 이제 동일한 심볼명을 갖고 있지만 아예 다른 코인인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거래소별로 이제 사실 통일이 안 돼 있어서 네. 주소를 단순히 조회한다고 해서는 안 되고 그런 것도 이제 통합하는 과정도 이제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 네. 그런 부분들은 좀 궁금한 상태입니다. 예. 그렇군요. 앞으로 또 염려되는 상황까지 함께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 검찰이 개발하겠다고 밝혔던 이 암호화폐 주소 조회 시스템 과연 그 취지는 무엇이고 또 무엇을 위해 이걸 도입하겠다고 한 건지 이 배경이 조금 궁금해요. 박재준 센터장님께서 좀 정리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이 암호화폐 주소 추적 시스템이라는 네. 게 이제 기존에 보면 미국의 이제 인색 시큐리티라는 회사에서 만든 이제 비트코인 주소의 하나 이제 솔루션이긴 했지만, 네. 그러니까 이제 주소를 추적해서 이 주소가 어느 거래소이고 뭐 어떤 나라의 어느 거래소이고 어떤 사람 또는 어떤 집단에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걸 밝혀내는 찾아내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뉴스에 나기도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지금 나온 공문이 어디까지 요구할 것인지에 대한 건 사실 아까 설명 잠깐 해주신 것처럼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주소에 대해서 어느 거래소인지만 알면 되는 상황인 건지 네. 아니면 그거에서 더 나아가서 추가적인 정보가 계속 필요한 것인지가 아직 불명확한 상태이긴 해요. 근데 이제 이 시스템 자체가 시장에 의미 있다고 보는 한 가지는 이런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이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네. 말하면 쉽게 너무나 이제 소위 말해서 스캠이라고 부르는 이제 사건 사고들이 너무 쉽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 네. 좀 이제 쉽게는 못하게끔 하는 방안 이제 이런 거에 어떤 시작이 아닐까 싶어요. 이제 왜냐하면 이 법이라는 게 원래 이제 벌금이 세거나 형이 크게 작용했을 때 또 적발의 위험이 굉장히 쉬울 때, 그러니까 적발의 네. 위험이 클 때 이럴 때 이제 법에 의해서 규제가 만들어지고 그거에 대한 범죄가 줄어드는 건데 네.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아까 이제 설명 잠깐 해주셨지만 시스템에 의해서 굉장히 빠르게 1차적인 조사가 끝날 수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네. 업체들도 또 나쁜 의도를 가진 사용자나 이제 사업자들도 좀 더 조심하게 되겠죠. 뭐 못하게 되는 상황이고 네.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인데 네. 이제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그럼 이제 과연 이 어느 거래소인지만 중요한 거냐? 실제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어느 주소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소에 문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 네. 그 발생한 걸 알려면 개인정보하고 반드시 연결이 돼야 돼요. 그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또 얼만큼 어느 단계에서 경고가 뜨고 그 경고에 대해서 이제 영장을 발부받아서 세부적인 조사를 들어갈지가 시간이 네.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지금 단계에서 어느 단계까지 정보를 오픈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저촉되지 않으면서 수사의 편의는 더하고 이제 사기나 사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냐. 지금 사실은 주소 조회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좀 더 많은 복잡한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죠. 범죄를 방지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많은 문제들이 앞으로도 해결이 돼야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또 실사용자분들도 참 궁금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조회 시스템이 개발이 되어서 도입이 된다면 실사용자들은 어떤 게 좋고 또 어떤 불편을 겪게 되는지도 참 궁금한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박승호 대표님께서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이제 우선은 제목에 보면은 이 기사 참조하는 기사의 제목을 보면 네. 주소로 거래소를 식별하는 시스템을 개발한다라고 제목이 좀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네. 있어요. 이게 보면은 국내에만 뭐 한 200여 개의 거래소가 있다고 하고요. 전 세계에는 뭐 수천 개의 거래소가 있을 가능성이 지금 높은데요. 네. 결국에는 검찰이나 경찰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디로 공문을 보내야 될지 이제 답답한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특정 거래소를 찾아내기만 하면 한 곳에만 공문을 딱 보내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려울 수 있어서 만약에 제목 그대로라면 네. 개인들에게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지금 검찰의 암호화폐 관련 수사 기록들이나 수사 이제 뉴스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개인이 대마를 구입하기 위해서 국내 사람인데요. 대마를 구입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보낸 내역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이제 수사를 통해서 그게 이제 개인은 자기 친척한테 줬다. 해외에 있는 친척한테 P2P로 줬다. 라고 하지만은 이게 거래소 주소라는 걸 찾아내서 이게 특정 대가성으로 거래소를 통해서 이제 나간 거다라는 걸 이제 밝혀내서 대마를 이제 구입했다라고 밝혀낸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지금 검찰이 이 시스템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의 정보 체계를 들여다보려고 하는지 이제 그 부분이 결정이나 그 수준에 따라서 개인들에게 미칠 영향성은 많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 시스템 자체가 우선 지금 자체에 여러분들 진행하거나 뭐 거래소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성을 야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개인이 지금에는 불편이 없을 수도 있는데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국내 거래소 2곳의 거래소 지갑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해외에 있는 거래소들 한 5개의 주소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근데 국내 거래소 어떤 거래소의 지갑 한 곳에서의 이상 감지만 가지고 얼만큼 잡아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쵸.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빨리 모니터링되고 제대로 수사를 하려면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해외 거래소까지 다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아직 갈 길은 먼 거죠. 지금 상황에서 개인들은 불편함을 모르겠지만 해외하고 어느 정도 공조가 돼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개인들한테도 분명히 불편함은 다가온다는 거죠. 그리고 불안함하고 불편함. 이 불편한 게 물리적인 불편함보다 정신적인 불편함이 더 클 수도 있죠.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요. 네. 만약에 이제 거래소 쪽에 협조를 좀 더 강하게 요청하거나 어떤 시스템을 국내 거래소에만 탑재를 해야 된다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국내 거래소에만 해당하는 또 UX라든지 사용자가 써야 되는 뭐 보안 시스템이 생겨버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결국에 또 저희가 매번 얘기하는 뭐 그 결제할 때 은행 결제할 때 다운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는 부분을 국내 거래소에만 또 족쇄를 달아버리는 게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것도 우려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또 이 점도 궁금한 게요. 검찰이 제시한 이 제도가 과연 최선일까? 혹시 다른 방안은 없을까? 또 추가적으로 혹시 또 보완될 만한 시스템이나 뭐 제도는 없을까? 또 이런 점도 궁금한데 신진욱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주소를 확인하는 것 자체는 네. 저희가 뭐 이런 시스템 연동 요청을 받지 않더라도 저희 거래소마다 다 오픈 API가 공개되어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지갑 업체들, 그러니까 개별 지갑 업체들과 이제 제휴를 하면 지갑 네. 앱들과 이제 제휴를 하면 저희 거래소 주소일 때 거래 수수료를 이제 뭐 무료로 한다라든지 이런 편의성들을 이제 제공하기 위해서 API가 이미 있어요. 그래서 비트소닉의 그 거래소 주소인지 확인하는 부분이 있고, 네. 그래서 이미 이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묶어서만 이제 제공을 하면 이제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다른 거래소에는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지만 있다면 그냥 만들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특정 거래소에 이 거래소 주소를 던졌을 때 우리 거다 아니다 정도 뭐 이분법으로 이제 보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고, 네. 그리고 이거보다 조금 더 나으려면은 지금 거래소
내에 코인들이 어떻게 들어가고 나가는지, 핫월렛과 콜드월렛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또는 상장했을 때 어떻게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이제 분석하는 이제 네. 코인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그럼 그 프로젝트는 이미 거래소들의 주소를 이미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차라리 이제 뭐 라이즈 같은 코인 이제 그런 경우에는 라이즈 토큰을 통해서 그런 정보들을 이제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라이즈에 만약에 갭이 있다면 네. 거기가 이미 본인들의 이득을 위해서 더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뭐 이건 제 그냥 추측이지만 네. 그런 프로젝트가 잘 되는 게 국가가 주도하는 것보다 특정 거래소의 주소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 정도라면 네. 그런 탭을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개선 방안까지 조금 더 생각을 덧붙여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가 블록체인 인사이트에서 지난주에 또 벌집 계좌 관련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최근 1년간 참 정부가 잠잠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암호화폐 관련해서 최근에 칼을 빼든 건 아닌가, 그것의 연장선상은 아닌가, 또 이런 이야기들이 또 거론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 같은 행보를 좀 어떻게, 정부의 입장을 어떻게 지켜봐야 할지도 궁금한데, 박재준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조금 확대 해석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 물론 벌집 계좌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번에 검찰의 협조 요청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네. 봐요. 그러니까 벌집 계좌에 대한 얘기도 어떤 특정 거래소나 이걸 통보받은 거래소 전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은행도 마찬가지고 이제 금융당국에서 어떤 식으로 은행이 권한과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은행은 리스크 부담하기 어렵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빚어지는 어떤 해프닝 정도라고 저는 보이고요. 네. 특히나 암호화폐 추적 시스템 같은 경우는 너무 크게 지금 이제 설명해 주셨지만 기존에 있는 솔루션에서 충분히 어느 거래소인지 정도는 금방 마련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게 뭐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거냐 또는 금융위에서 그러면 뭔가를 하기 시작하는 거냐 네. 이렇게 바라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바라보기보다는 이제 좀 전에 좀 개선 방안이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라고 얘기를 잠깐 하셨었는데 네. 이런 이제 사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추적 시스템은 사후 처리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가 일어나고 사건 사고 피해자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필요 없는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사건이 나고 난 다음에 이 주소 좀 이상한데라고 하고 이제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세부적 이태를 보게 될 텐데 이제 그런 단계보다는 네. 이제 앞에서 이제 토큰을 정의한 아까 이제 우리 주제를 픽할 때 SEC의 토큰 가이드라인 얘기를 했었는데 네. 어떻게 만들면 토큰, 이제 증권 토큰이 되고 어떻게 만들면 유틸리티 토큰이 되는지에 대한 게 가이드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왜 그럼 추적 시스템하고 같이 연결해서 얘기가 돼야 되냐면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정부에서 봤을 때 토큰이 이제 증권이고 어떻게 보면 유틸리티 토큰이고 이런 가이드가 명확하면 이걸 가지고 속이거나 사람 이제 투자자들을 현혹시키거나 또는 중간에서 지금 아시겠지만 싱가포르에 있는 이제 다수의 법무법인에서 네. 당신들 토큰은 증권으로 분리될 위험이 있으니까 우리가 유틸리티 토큰으로 만들어 줄게. 이러면서 평상시 이제 일반적으로 받는 법무법인의 비용보다 굉장히 높은 액수를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시장의 부작용도 빨리 없애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미국은 시장을 선도하고 다시 암호화폐 시장조차도 미국 중심으로 만들기 위한 발빠른 행보를 이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위스가 중립적인 위치를 취하고 있다면 미국은 굉장히 선제적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지금은 추적 시스템이 제도권 안으로 들이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네. 그거하고 맞춰서 시장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것들도 정부에서 하나씩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그런 식의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죠. 혹시 이 점도 궁금해요. 제도권 편입이 이번 조회 시스템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편입이 좀 앞당겨질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동의하시는 혹시 전문가님은 없으세요? 저는 일단 반대를 한 반대를 상태고. 하셨고요. 저도 크게 동의하진 않는데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제 작년 검찰의 인터뷰나 이제 검찰이 진행한 내역들을 보면은 생각보다 암호화폐에 대한 수사 진행을 많이 이미 진행을 해왔었고요, 내부적으로. 그리고 주소라든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데이터에 대해서 DB화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내부적으로도 검찰 내부에서 해야겠다라고 인터뷰를 한 자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검찰은 지금 암호화폐가 범죄에 쓰이는 부분에 대해서 검찰 본연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움직인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거에 대비해서 다른 부처나 부서가는 좀 진행이 더디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렇군요. 신진욱 대표님 입장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어차피 주소를 알면 어차피 네. 거래소의 개인 주소에
암호화폐가 들어오면 어차피 거래소 내부에서는 핫월렛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만 추적을 하면 그게 어떤 거래소인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분석하는 이제 프로젝트가 있는 거고, 그래서 네.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이제 정부 기관이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니고, 네. 뭐 당연히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면 내부에서 이제 만들어야 될 테지만, 네. 어쨌든 뭐 이거는 단순히 그냥 편의성을 위해서, 수사 편의성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 제도권과는 크게 관련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세 분 다 일단은 제도권 편입은 판단하기는 아직 조금 시기상조이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야기 나눈 안건에 대해서 세 분의 한 줄 평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준 센터장님부터 들어볼게요. 네, 일단 암호화폐 추적 시스템이라는 이 협조 공모는 이 사후 처리에 대한, 그러니까 암호화폐로 빚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대한 사후 처리에 대한 방법을 하나씩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에 못지않게 이와 함께 발맞춰서 시장의 어떤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하나씩 찾아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이어서 신진욱 대표님의 한 줄 평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오늘 계속 말씀드린 건 이제 일반적인 내용, 뭐 편의를 위한 내용이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냥 주소 확인 정도 수준이라면 거래소 입장에서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박승욱 대표님의 한 줄 평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려요. 네, 검찰은 이제 하나하나라도 지금 실질적인 걸 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 말고 다른 곳도 이 발을 좀 맞추어서 빠르게 더 암호화폐 산업이나 시장에 대해서 대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암호화폐를 둘러싼 이제 불투명한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요. 이렇다면 시장 참여자들이 불안한 마음을 갖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의 혼란이 건강한 시장으로 향해 가는 발판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두리안 블록체인 센터 박재준 센터장, 그리고 비트소닉의 신진욱 대표, 플레타의 박승호 대표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